수장을 이제 임명하는 건데 검증이 부실되어 있다. 20, 30대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기억하기 싫은 트라우마 같은 거거든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작.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인터뷰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세종시의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가는 분,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민예총 세종지회 조성환 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 이채론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두 분 뉴스센터가 알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어제 밤에 알았어요. 구독하셨나요? 구독 네. 즉시 눌렀고요. 네. 세종시에 이런 매체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기대도 많고 이걸 빨리 채워야 되겠다. 세종 시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나 어떤 신선한 산소 역할? 작가님도 혹시 보셨나요? 저도 사실 어제 찾아봤는데, 그래서 회장님 말씀에 제일 공감하고요. 네. 이제 친근하게 지역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는 이런 창이 생겼다라는 거를 이제서 알게 돼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좀 더 언론에 관심을 네.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이 출연하셨으니까 네. 조회수랑 구독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랬으면 기대를 좋겠네요. 해봅니다. 많이 들어갈까? 많이 홍보해 주실 많이. 거죠? 예.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 문화예술계의 거물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요, 심각한 얘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 우리 회장님은 강하게 목소리를 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계 수장을 이제 임명하는 건데 그 임명 절차에 검증이 부실되어 있다. 네. 그 이제 감사한 결과가 한 1년 만에 나왔어요. 자기 검증 기술서가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될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기 때문에 당사자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공정성이나 그런 투명성, 신뢰성 이런 게 현저하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박영국 대표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작성자로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들한테는 기억하기 싫은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약 2만 명 가량을 그 불이익을 주기 위한 또는 지원 배제를 하기 위한 명단을 작성해서 실제로 그런 지원 배제나 그런 불이익을 줬죠. 어떤 창작의 자율성 보장이라든지 네. 이런 걸 이제 국가가 간섭을 한다는 그런 행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세종시 문화재단 현 대표께서 그 당시 문체부 이제 재직 시절에 그때 이제 장관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많이 징계를 실제로 받았어요. 네. 뭐 이후에 사면이 됐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연루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은 그 예술계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이제 반대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세종시의 문화 현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짧은 질문인데요. 세종 지역 문화예술계 잘 가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잘 가고 있다. 두 번째, 아니다. 갈 길이 좀 멀다. 세 번째, 뭐 그럭저럭 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2번. 2번이요? 아니다. 작가님은요? 저는 4번 기대 봄직하다. 오.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사실 이제 출범한 지 좀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소년이잖아요. 사실 그런 소년. 네, 그래서 그런 신도시로 보면 행정적으로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지역 예술인들도 계속 사실은 유입되고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점점 증가하고 그러면은 이런 바탕을 통해서 다른 타 시도들의 선례들을 좀 보고 그걸 토대 삼아서 이제 이런 특성, 행정수도라는 특성이 좀 바탕이 되지 않을까 좀 그래서 네. 기대해 보자의 그런 그러니까 지켜보시는 입장이실 것 같아요. 지역 예술인들 모두 다. 예. 성장하고 네. 있으니까요. 저는 네. 이제 2번을 네. 선택을 했는데 네. 이 작가님 생각하고 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의 이제 그런 기반 시설, 하드웨어 중심으로 네, 맞아요. 그래 구축을 했다라면 이제는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문화 예술을 포함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갈 길이 멀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네, 이제는 맞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네.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작.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지난해는 세종시와 민예총이 협업을 해서 예술로 나르샤 같은 무대를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세종시와 지역 문화예술계 케미가 좀 잘 맞는 편인가요? 지역 예술인들의 유일한 이제 축제죠. 네. 민예총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총도 함께 하고 있고 뭐 그닥 뭐 케미까지는 갈건 없고 아무래도 소통 부재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관련자들이나 이런 분들 와서 좀 보시는 분도 계신데 아직 관심이 덜 미치는 것 같고 그런 커뮤니티가 예술인과 행정기관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아무래도 뭐 재단과 예술인들의 교감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역에서는 솔직히 아니요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단의 존립 근거는 예술인들이잖아요.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 설치가 됐고 네. 그런 부분에서 지원 관리 기능뿐만이 아니라 세종시에 이제 많은 이주 예술가들이 이사 와서 활동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고 네. 어떤 그 현장 예술의 그 상황을 잘 관리해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또 역시 소통. 필요하다. 네. 네,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저는 또 이제 세종 축제가 그래도 세종시에서 큰 축제 중 하나인데 여기에 지역 예술인들이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좀 그런 의견들은 있었죠. 네. 왜냐하면 서울이나 이제 조금 유명한 분들을 많이 모셔오려고 하니까 초청 네.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예술인들을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역 예술인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적고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세종시랑 문화관광재단 같은 곳에서 열심히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지역문화진흥 또는 육성, 이게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에 또 나와 있어요. 문화재단 이제 설립 근거라든지 지금 또 이제 세종시가 문화도시도 선정이 됐잖아요. 문화도시도 지역문화진흥법의 근거에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 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예술적 환경이나 그런 작가들의 어떤 생각이나 네. 이게 또 반영이 돼서 지원기관은 어떻게 도와줄 건지 고민하고 그런 의미로 육성에 포함되지 않나. 네. 근데 문화 정체성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지역 세종시를 보면 가장 젊은 도시예요. 그래서 문화를 향유하는 층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세종시의 문화 정체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젊은 사람. 네, 작가님? 저는 사실 이제 젊은 사람이 많은 도시라기보다는 네. 평균 연령이 낮은 도시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에 작가들하고 좀 모여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 30대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부족하다는 쪽이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청년 예술가들이 육성되고 그들이 좀 유입이 돼야
이제 그 문화가 향유가 되는 게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라는 건 사실 시간성이 좀 투영된 개념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세종시가 정체성이 행정수도 이외에는 조금 특성이 드러나는 게 약한 도시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쩌면 올해 한글 문화 도시가 된 게 좀 긍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네, 이제 다시는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 네, 시작되는 게 아닐까. 다시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네, 또 역사가 있어야 문화도 네, 정말 맞아요. 따라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특수성 때문인지 최근에 또 생활과 문화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활과 문화가 함께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떻게 전문 예술가들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그래서 사실 세종시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지원은 세종시청하고 재단이 좀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기관들이 좀 증가하는 것 같지만 지역 예술과 밀접한 부분을 담당하는 건 재단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재단에서 생활예술 쪽과 전문예술을 구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이제 팀이 나뉘어져서 왜냐하면 생활문화 공동체라든지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일상문화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건 향유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생활과 밀접하게 된다라는 게 그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생활과 문화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보다 전문 예술인을 좀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네. 생산이 있어야 공급이 되잖아요. 그게 먼저 좀 선행이 되고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역 예술인을 좀 더 많이 육성을 해서 그게 생산이 많이 되면 자연스럽게 보급이 되지 않을까. 예, 향유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이라는 개념 위주로 정책을 많이 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전문 창작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살펴보지 않는 그 균형이 좀 깨지고 있다. 네. 아.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은 기초 토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전문 창작이나 또는 순수 예술, 네. 네. 그리고 또 기초 예술 이것도 예술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세종시에 전시 공간이 좀 크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시 공간도 어떻게 마련이 될까요? 한숨이 나오는데 지금 몇 개나 돼요? 재단에서 나오는 그 안내서를 보면은 사실 주민센터 공간도 아. 다 전시 공간으로 다 체크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생활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전문적인 공간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은 박연문화관이랑 네. 그다음에 BRT 작은미술관 정도가 세종 시내에 있고 이제 그렇게 시내 안에 있는 갤러리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다 시외로 나가야 돼서 차를 타고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네. 좀 그런 건데 시외에 이렇게 좀 분포가 돼 있어요. 또 밀집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저 전시관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적이고 좀 큰 전시관이 네.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네. 그런 이제 인프라를 네. 구축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전시실도 없잖아요. 네. 소극장도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네. 예, 소규모로 또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시설들이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좋은 예술가들이 세종시로 이주했다가 네. 떠나가요. 다시 그렇죠. 비싼 임대료에 취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가공실이나 그런 걸 차라리 예술가들한테 활용하라고 이렇게 주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